경주 여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3박 4일간 경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경주 잘 몰랐어요. 수학여행 때 이제 뭐 석굴암, 불국사 말고는 그때 먹었던 떡볶이가 더럽게 맛없었다는 거. 그래서 경주는 참 맛없는 동네라는 거. 이게 다였어. 사실은 이제 휴가철이 아니죠. 원래 8월에 갔다 왔어야 되는데 가족여행을 안 갔어. 소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 다른 애들은 장기여행 가는데 왜 우리는 안 가? 친구들이 막 자랑한대. 우리는 언제 가냐. 그래서 알았어 가보자. 근데 휴가철에 아빠 일 많으니까 여유 있을 때 가자. 그래서 8월에 10월달 여행을 잡아놓고 간 거였어요. 지금 왜 경주냐. 경주에 볼 게 많대. 근데 경주가 요즘 핫하거든.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제주도 빠지고 경주로 빠졌어 사람들이. 뭐 누구 갔다 오고 스트리머 누구 갔다 오고 누구 갔다 오고 옥냥이도 갔다 왔을걸. 옥냥이도 통천도 갔다 오고 되게 많이 갔다 왔어. 그래서 경주를 갔는데 사실 뭐 기대도 안 하고 갔어요. 뭐 사전 주사도 안 하고. 한데 이제 아내가 이번 여행에 지휘봉을 잡고 기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획을 했냐. 유명 블로그에서 간 코스대로 가보자. 그래서 3박 4일 경주여행을 갔는데 저희가 가던 대로 가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다. 제가 갔던 거 대충 모방해서 가더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출발했어요. 2시간 걸립니다. KTX로. 그러면 경주 도착하면 이제 12시죠. 쏘카를 한번 빌려봤어요. 소행이카가 아니에요. 렌트인데 그 렌트 사무소를 안 들리고 그냥 렌트하는 거야. 여러분들 쏘카 쓰지 마세요. 계열받아요 진짜. 어플로 차를 열고 닫아야 돼가지고 계열받아 진짜. 차 문 여는데 막 5초 10초 걸릴 때도 있어. 개 짜증나. 이제 일단 사무소에 안 들려도 되고 시간대를 내가 알아서 그냥 맘대로 조절해서 반납하고 해도 되고 그런 게 좋은 건데 일단 빌릴 때 사진을 다 막 옆에도 다 찍고 반납할 때도 막 뭐 조서 꾸려야 되고 막 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싸지도 않아. 그냥 렌터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쏘카 난 별론 것 같아. 아무튼 난 써봤을 때 아무튼 쏘카 있어가지고 재밌어 보여가지고 했거든. 쏘카를 빌려가지고 12시에 이제 경주를 이제 가는데 숙소를 이제 황리단길로 잡았습니다. 황리단길이 어디냐면은 경주의 황남동에 있는 경리단길 비슷한 거예요. 거기가 이제 월성지구라고 해가지고 유적지가 엄청 많아. 그래서 거기에다가 숙소를 딱 박아놓으면은 걸어다니면서 그 일대를 다 관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숙박지는 황리단길에다 잡아라. 그러면은 편하다. 왜냐하면은 이제 차로 이동해가지고 한 주차가 있고 막 해서 귀찮은데 거기서 왔다 갔다 걸어가면은 너무 좋다. 아무튼 그래서 황리단길에 왔는데 저희는 이제 소소정으로 잡았어요. 숙소를. 뭐라고 해야 돼? 호텔이라고 해야 돼? 한옥 호텔이라고 하나? 그래서 아무튼 소소정으로 했는데 3시에 이제 체크인이니까 그동안 이제 기다려야 하잖아. 그래서 황리단길을 쭉 걸었어. 사람들이 평일인데도 꽤 있었고 달고나가 되게 많았습니다. 달고나를 되게 많이 팔았어.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를 엄청 팔고 소영이가 한번 먹고 싶다고 해서 먹었는데 한 입 먹고 안 먹어가지고 내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긴 맛있더라.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 맛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뻐 보이는 데도 많고 근데 그 주변 상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로컬 맛집은 따로 있다고. 로컬 맛집은 따로 있다고 그래서 여기 맛있는 데 몇 군데 없다고 막 이러던 디스하던데요? 모든 지역이 그렇게 말해? 나는 맛있었어. 료미도 갔었어요. 료미. 그 유명한 데라고 그러더라고. 그 일식. 거기가 되게 일본 음식점이 많아요. 한옥인데 일식집이 많아. 그 동네가. 일식이 인기가 많나 봐. 그리고 내가 이제 인식이 옛날에 수학여행 갔을 때 떡볶이가 너무 맛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그때 당시에 음식 하나도 안 남겼거든. 돈이 없으니까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아까워가지고 무조건 다 먹었어. 근데 그때 내가 남길까 고민했던 떡볶이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경주는 진짜 맛없는 동네, 진짜 맛없고 아무튼 별로인 곳. 인식이 그 떡볶이 때문에 내가 그 한 20년이 박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가서 먹었는데 경주가 맛있는 집이 많구나. 내가 간 데만 맛없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2일차가 됐지. 2일차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그 한옥 호텔에서 이제 일어나면 이제 그 사장님이 아침에 조식을 준비를 해주셔요. 베이컨을 다 구워가지고 여기다가 로비에다가 해놔. 그러니까 로비에 방 2개가 있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 로비로 만나게 돼 있는데 거기서 주방에서 베이컨을 하고 해시포테이토인가?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해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먹고 떡국을 끓여주세요. 그래서 떡국 먹고 내일은 떡라면으로 드실래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떡라면 먹겠습니다. 2박 3일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설렁설렁 이제 걸어가가지고 이제 대릉원으로 갔습니다. 황리단길 옆에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만한 무덤이 엄청 많아. 그냥 공동묘지야, 공동묘지. 그냥 옛날 로얄 블러드들 그 공동묘지야. 엄청 커. 무슨 이태원 큰 옷 전문점처럼 큰 무덤 전문점이야. 그래서 대릉원으로 갔단 말이야. 대릉원이란 뭐냐? 그 로얄 블러드들 무덤 모아놓은 곳이야. 대릉원에만 그 로얄 블러드 무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일단 대릉원에 이제 좀 있는 거지. 유명한 게 천마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 아침에 막 공기 맞으면서 이제 가는데 까치가 그렇게 많더라고. 이 동네는 까치가 많아. 까치 구경하면서 아침에 이제 쭉 걸어가면서 오전에 그 비어있는 황리단길의 분위기를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막 점심은 많거든. 근데 아침에 또 없어. 오픈도 안 돼 있고 그런 이제 좀 한적한 느낌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대릉원으로 가는 길에 한복집이 있는데 그 전날 1일차 때 소영이가 한복 입고 싶다고 그랬어. 그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주 한옥마을 같은 데 가면 한복 렌탈해가지고 입고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소영이 이제 입고 저도 하나 입으라고 해가지고 뭐 입지 하다가 이제 무사복이 있었고 임금님복이 있었고 사또복이 있었어. 머슴복은 없었어요. 머슴복이 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머슴복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할까 하니까 이제 소영이가 사또 괜찮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입었는데 사또복만 입으니까 아 좀 느낌이 안 살아. 그래서 사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원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 있잖아. 모자 쓰시려고 해서 느낌 안 사니까 모자 쓰죠 했는데 거기서부터 꼬였습니다. 그걸 입고 이제 거리를 걸어다니는데 아, 사람들이 알바생인 줄 아는 거야. 황리산길에서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아. 막 말 걸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고 자꾸. 수염 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대릉원으로 들어갔지.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 천마총하고 황남대총, 미추왕릉 이렇게 있어. 나중에 이제 들었는데 릉이 붙은 거는 이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 총은 모르는 거. 총은 이제 천마총, 뭐 금령총, 뭐 황남대총. 천마총이 유명하잖아. 천마 그림이 나와가지고 천마총인 거야. 금령총은 금으로 된 방울이 나와서 금령총이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특징을 담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래. 근데 이제 거기 고분도 있잖아. 고분하고 총의 차이는 둘 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고분은 안 까본 거, 가차를 안 까본 거고 총은 가차를 까본 거야. 분해를 해. 분해를 해서 안에 유물도 찾고 해가지고 한 개 총이고 고분은 그냥 까지도 않은 거. 안 긁은 복권, 미개봉.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들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써 있는 거 이제 읽어보고 하면서 이제 아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갔는데 유명한 데가 이제 천마총이잖아. 왜 유명하냐? 안에를 들어갈 수가 있어. 무덤 안에를 들어가. 세상에 이런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다 분해한 다음에 안에를 들어갈 수 있게끔 꾸며놨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갔을 거야. 여러분들 가셨어요. 저도 갔고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이야.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이제 그때는 몰랐어. 되게 신기하게 봤는데 앞으로 내가 3박 4일간 수도 없이 볼 거라는 걸. 제일 먼저 되게 심술나게 생긴 그 금으로 된 신발이 있어요. 가시 막 박힌 발렌시아가에서 만든 것 같은 신발 있어. 그거 슈즈 골든 슈랑 골든 이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이거랑 V자로 된 거 이 장식 계속 봐. 어디 박물관을 가든 뭘 가든 복제품으로 잔뜩 만들어가지고 계속 보여줘. 천마총에 그 막 그런 게 발견됐어. 로만 글라스 막 이런 거 유리잔. 그래서 이슬람이랑 무역을 했다는 거야. 그런 증거라는 거지. 로마 시대 유리잔도 발굴되고 유리잔이 근데 봤는데 되게 멋있어. 실제 한 80년대 만든 것 같아. 80년대 그 어디지? 청계천에서 봤던 것 같아. 1980년대 기술로 만든 거랑 똑같은 디자인과 그 어떤 미적 감각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되게 멋있어. 그리고 보석검이 있는데 보석을 다 새겨가지고 만든 검이야. 그 금속으로 된 거. 되게 멋있어. 페르시아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게 왔다 갔다 이렇게 교류를 했다는 거야. 근데 신라 그때 서라벌이 8세기경에 내가 박물관 가다가 세계 4대 도시 서라벌 이렇게 동영상에서 나오는 거라서 또 뭔 소리야. 과도한 국뽕 자제요 하면서 내가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거기서 8세기경 세계 4대 도시 서라벌 이러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했어. 근데 사실이야. 진짜야. 콘스탄티노플, 중국 장안, 바그다드, 서라벌 이렇게 해가지고 4대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4대 도시였어. 그러니까 인구 순으로 매긴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장안, 이라크 수도 있지. 바그다드 그리고 서라벌. 그리고 5위가 내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5위가 교토라는 얘기가 있었어. 근데 이때 이제 그 8세기경의 거대 도시인데 이때 당시에 신라가 이미 이렇게 해놓은 거야. 격자로 구획을.
그리고 황금으로 세공을 엄청 해서 귀족 문화가 발달하고 다 기와집이야. 근데 이제 이 블락마다 한 호가 5명이니까 몇 호가 있었는데 그게 계산해보니까 90만이야. 인구가. 한 도시가. 그러니까 엄청 큰 거지. 그래서 해외랑도 교류를 하고 했다는 게 괜히 나온 얘기 아니야. 완전 거기는 이제 불교의 나라, 황금의 나라, 기와집의 나라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경주보다 훨씬 더 위세가 대단했지. 왜냐하면 993년 신라가 그렇게 유지됐는데 수도를 한 번도 안 바꿨어.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계속 쌓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고려시대에도 국사 교과서에 보면은 막 개경이 있고 뭐 송악에다가 뭐 개경을 두고 뭐 서경, 동경 뭐 해가지고 동경은 뭐 경주고 막 이렇게 있잖아. 고려시대에도 경주가 최고 잘 나갔던 도시였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인구가 줄고 이렇게 했냐? 왜 그렇게 됐죠? 몽골 침입하고 다 망가지고 그랬나? 그래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죽었어. 임진왜란, 이 외란으로 임진왜란 때 다 박살내고 몽골 내려와서 다 박살내고 그래가지고 많이 망가졌대. 그래서 원래는 되게 잘 나갔고 그 아무튼 그런 거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거기 써져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거 보고 천마총에 있는 거 보고 황남대총도 엄청 커. 그래서 이제 무덤이 그 오우거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무덤은 인간이나 오크라고 쳐. 이만해. 무덤이 엄청 커. 무슨 동상같이 오우거 같아. 쌍도 오우거가 있잖아. 와우에. 이 신라 왕족들 그 황남대총 이런 것도 2개가 붙어있는 게 있어. 무덤이. 등치도 큰데 머리가 2개 붙은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그런 거는 배우자도 이제 옆에다 묻는 건데 옛날에는 뭐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덮으면 까서 인간 보고 DLC래. 잠깐만. 까서 추가로 못 묻어. 같이 못 묻어. 추가를 못 해. 그래서 옆에다 하나 더 추가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추가하는 버전이 생겼대.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는 한 번 묻으면은 아예 돌 덮고 막 덮고 해가지고 못 가. 그래서 유적이 보관이 된 걸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에드온을 달아야 돼. 컴셋 스테이션 아니 잠깐만.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달아야 되고 그렇게 이따만한 왕 한 명 죽으면 이런 걸 달아. 어? 근데 봐봐 신라가 992년이 됐어. 그럼 왕족이 얼마나 많았겠어. 미친 듯이 많았을 거 아니야. 실제로 무덤이 100몇 개가 있대. 200몇 개인가 100몇 개인가. 무덤이 이만한 게. 그거를 평야에다 궁궐 옆에다가 이렇게 묻었어. 땅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땅 없으니까 평제도 안 해. 이거 우리 산에다 이제 묻죠. 그래가지고 왕족들도 이제 산으로 이제 묻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양식이 바뀌고 이제 같이 이제 추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나라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초창기 마립간 시대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무덤이 너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막 거기 써 있는데 막 우리 어렸을 때 막 배웠잖아. 뭐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뭐 이렇게 있어. 옛날에는 대장을 왕이라고 안 하고 거서간이 먼저인데 거서간이 이제 박혁거세가 이제 창시자, 창업주 박혁거세가 탄생 설화가 신라가 원래 고조선의 유민들이 내려와서 살던 데인데 거기 6고을에 무슨 무협지처럼 마을에 뭐 대장들이 있어. 어디 촌에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고등학교에 누구 뭐 이런 것처럼 있어. 6 촌락이 있는데 이 촌락에 대장들이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알에서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근데 그 알이 표주박이었나? 무슨 아무튼 박같이 생겼어. 그래서 박씨 이름을 붙여서 박혁거세라고 했는데 이 자식이래. 잠깐만. 박씨성을 가진 혁거세가 성장을 하면서 비범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대장으로 세워서 힘을 합치자. 그래서 6 촌락이 붙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라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박씨가 중국 성씨에 박씨가 없어요. 그냥 생긴 거야. 여기서 박씨가. 뭐 이씨는 있잖아. 삼국지 뭐 이유 뭐 이렇게 있잖아. 뭐 장씨도 있고 뭐 다 있잖아. 근데 박씨는 없어. 매직 박씨. 신라는 성씨가 박씨가 이제 창업주고 석씨, 김씨 이렇게 세 성씨가 이제 좀 돌아가면서 했잖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돌아갔냐면 딸을 낳으면은 딸을 그 당시 이제 유능한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면 그 성씨가 그냥 바로 이어서 붙었대. 석탈해가 이제 붙어서 탈해 이사금이었을 거야. 탈해 이사금이 붙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김씨가 또 해가지고 붙고 해서 나중에 김씨가 그냥 세습을 했는데 그렇게 됐어. 그래서
거서관, 뭐 차차홍, 이사금은 이가 많은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이가 많아서 이사금으로 추대했다기보다는 좀 연장자를 우대했다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대표 뽑을 때 같은 능력이면 연장자를 좀 우대하는. 그리고 마립간에 이제 더 강력한 이름이야. 그래서 좀 약간 좀 힘이 더 센. 그래서 마립간 가고 왕이 왜 나오냐면 왕은 중국 그 왕 개념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왕으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식으로 그냥 마립간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법흥왕, 진흥왕, 뭐 선덕여왕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립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다 합쳐서 그냥 뭐 눌지왕, 먼왕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거 아무튼 그 엉덩이 같은 게 되게 많아. 그리고 막 감나무도 많고 감나무가 막 다 터져 있어. 그래서 쭉 돌다가 대릉원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거기가 진짜 잘 나와. 엉덩이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뒤에 쌍엉덩이가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이쁘게 나옵니다. 그거 꼭 거기서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제가 간 날 침착맨 더보기 채널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날씨가 기가 막혀. 하늘이 너무 맑았어. 비가 잠깐 와가지고 다 개버렸어. 거기다 이제 미세먼지도 없고. 진짜 이거 옛날엔 몰랐는데 이 날씨 맑은 거 진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배고프다 가지고 영국제과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제과 먹고 사또복 반납하고 이제 2일차가 좀 이제 그거였는데 김나영 씨가 일정을 2일차 때 좀 빡빡하게 짜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교촌으로 갔습니다. 최부잣집 있는 데거든요. 거기 이제 월정교 있고 월성지구 있는 데인데 교촌이라는 데가 아마 교촌 치킨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교동. 저 군대에서 이제 근무했던 이제 강릉, 삼척 뭐 이런 데도 교동이 있어요. 교동 많아. 동네마다. 그치? 교동이 뭐냐면은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야. 옛날 향교지 향교. 조선시대 때. 학교 있는 동네라고 해서 교동, 교촌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교동짬뽕, 먼짬뽕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갔는데 최부자집이 좀 유명했어요. 최부자집이 뭐냐면은 우리나라판 노블레스 오블리주. 부자인데 사회에 환원도 하고 모범이 되는 가문이었어. 최부자집이. 최부자집은 항상 겸손했대. 그래가지고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가운으로 내려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왜? 몰라. 높은 벼슬에 가면은 욕심이 나서 그런가? 그리고 자기 그 집 에아리아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안 나오게 하라. 막 흉년이고 이러면 자기 이제 곡간을 풀어서 그 에아리아 안에 사람들은 굶어 죽지는 않게끔 하고 쌀 푸는 통이 있더라고. 그 최부자집 가니까 쌀 푸는 통이 있어가지고 퍼가지고 머슴한테 갖다 주면 머슴이 밥 해가지고 갖다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이제 사랑방에 들끓었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호나 이런 거를 겸손하게 짓고 뭐라고 지었더라? 멍청한 녀석, 둔한 2등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랬어. 그렇게 하다가 부자인 채로 오래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독립운동 자금도 다 하고 가문의 마지막 어르신이 가문에 그거 다 환원했어, 나라에. 그래서 난 보면서 느낀 게 쭉 이어져 오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정신이 한 몇 대만 가도 희석되지 않을까? 없어지거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선대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가 참 신기합니다. 한 몇백 년도인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신라 시대는 아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한번 보면서 그 뭐 정신도 한번 느껴보고 뭐 집도 기둥을 되게 낮게 지었대요. 왜냐면 그 옆에 향교가 있잖아. 향교보다 낮게. 지대도 낮게. 그래서 집 좀 약간 좀 겸손한 뜻으로 집을 좀 낮게 짓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했다고 합니다. 집이 근데 막 그렇게 크진 않던데? 그리고 집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삐뚤빼뚤해요. 원래 그 시대 때는 원래 그런 건지 최부잣집 그 집만 그런 건지 나무를 막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 막 이렇게. 그 옆에 이제 바로 월정교가 있습니다. 월정교가 이제 되게 이쁜데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월정교. 신라 시대에 월성이 있어. 월성. 왕궁. 왕이 살던 그건데 이게 지대가 이렇게 좀 높은데 달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막 사는 거야. 이제 궁궐 짓고 뭐 짓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천이 이렇게 쭉 흘러. 여기에 이제 월정교가 있고 일정교가 또 하나 있는데 일정교는 돈 없어서 안 지었어. 월정교만 복구했어. 아무튼 이게 월성이라고 거기가 이제 왕들이 계속 살던 신라 왕들이 살던 곳인데 그 아래쪽에 그 아까 말했던 그 대왕 무덤들 있죠. 총, 막 릉 이런 것들이 막 있고 여기 뭐 석빙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얼음이 여름철에 귀한데 얼음 귀한 사람들만 먹었겠죠. 위로 가면은 황룡사, 분황사 건너가서 동궁의 월지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 미니어처? 와 장난 아니야. 되게 멋있어. 그래서 이제 월정교 같은 거 이제 밤에 조명 받아가지고 하면 되게 이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밤에도 가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 설명만 읽어도 대충 다 알아. 거기 이제 원효대사 그게 있어요. 월정교회 에피소드가. 원효대사가 신라 시대 되게 귀한 집 자식이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신라가 불교의 나라잖아. 엄청나게 많은 불상과 황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그때 당시 당나라 맞나? 아무튼 중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가려고 했는데 1차 시도를 했어. 1차 시도 때 고구려 통해서 이제 중국 가야 되는데 고구려 통해 가다가 고구려군한테 잡혀가지고 신원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붙잡혀 있다가 겨우 풀려나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어. 근데 원효대사가 싸움도 잘했대 원래. 아무튼 왔는데 이틀을 또 합니다. 중국 가서 또 공부하려고. 이번에는 백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이틀 가던 중에 동굴에서 해골물 먹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거야. 이틀 할 때. 잘 때 너무 목말라가지고 그냥 바가지 있는 물을 마셨는데 알고 보니까 인골에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는 거지. 그 밤에 모르고 먹었을 때 너무 달콤한데.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른 거구나. 굳이 중국 가서 뭐 할 필요 있을까? 이미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걸 내가 깨달았는데. 그래서 머리 엄청 기르고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좀 포교 활동을 했다는 거죠. 머리 막 엄청 기르고 막 노래 부르면서 막 불교를 되게 쉽게 보급을 했대. 그러다가 그 월정교에서 빠져가지고 옷을 말리려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무열왕의 딸이죠. 무열왕의 딸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자식이 태어납니다. 공주랑. 그러면서 파괴해요. 왕실에서 막 심도 있는 연구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자식이 설총이야. 그 이두로 유명한 설총이야. 그러니까 무열왕의 딸의 자식이니까 설총의 할아버지는 무열왕이지. 무열왕이 김춘추잖아. 김춘추가 김유신하고 같이 당나라랑 연합해서 백제랑 다 깨부시고 다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거지. 무열왕의 딸이 또 백제한테 또 뭐 죽어가지고 복수를 해서 백제. 그러니까 무열왕 때는 백제 멸망한 걸 봤죠. 그러다 고구려 멸망한 걸 못 봤을 거야. 그리고 이제 문무왕으로 넘어가서 문무왕이 다 박살 내고 당나라가 두 개 다 부신 다음에 우리 한반도 나눠 먹자 했는데 안 가. 당나라가 갈 생각이 없어. 그래서 8년 또 싸워. 당나라랑 신라랑. 그래서 다 결국 몰아낸 게 문무왕. 그래서 문무왕이 죽고 나 아직도 불안하니까 내가 용이 될게. 나 죽으면 바다에다 뼈가루를 뿌려줘. 그럼 내가 용이 될게. 용이 내가 된다. 문무왕. 그래서 실제로 수중왕릉이 없을걸?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봤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기는 들어봤는데 돌이 있는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뭐 뚫어놨대. 그러니까 그게 그 문무왕릉인 거잖아. 근데 위에 뭐 돌이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이 안에 뼈가루, 문무왕 뼈가루를 안에 넣어놨겠구나 했는데 초음파로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유실된 게 아니고 그 안에가 그냥 돌로 꽉 차 있대. 그러니까 애초에 늘 수가 없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다 보관될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냥 뿌렸을 것이다. 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용이 돼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이제 받고 바로 이제 난 들어가고 싶었는데 김나영 씨가 아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첨성대도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첨성대 가는 길이라고 찜창맨 더보기 채널에 있습니다. 첨성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서 별을 보려고 와. 여기가 실제로 안에가 이 창문 하나 있죠. 창문 여기까지는 자갈인가 뭘로 차 있대. 꽉 차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사다리를 가지고 와. 사다리를 걸어 여기다. 그래서 올라가. 그래서 쏙 들어가. 그럼 여기가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땅이. 그럼 여기 있지. 사람이. 여기다 또 사다리를 걸어. 사다리 걸고 사다리 또 걸어서 여기 올라가서 보는 거래. 그래서 여기가 첨성대 가면은 여기가 하도 사다리를 걸어가지고 이게 건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어졌어. 그리고 이게 뭐 지진도 있고 6.25 때 경주에 막 탱크들이 엄청 지나갔나 봐. 그래가지고 첨성대 옆에 그 대로를 엄청 지나가가지고 그 영향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기울었어. 얘가 뒤쪽으로 좀 약간 기울었어. 얘가 이렇게 좀 가 있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갔어.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거 이제 봤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될 텐데 김나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 투어를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 본 거를 이제 저녁에도 즐길 수가 있다. 월성지구 가는 길이라고 침착맨 더보기 채널에 있죠. 거기 가는 이유가 야간 투어 가려고. 그래서 첨성대로 다시 모입니다. 낮에 본 거. 모여서 첨성대 설명 듣고 거기서 또 설명을 많이 들었어 내가. 첨성대 설명 듣고 계림으로 가서 계림 설명 듣고 교촌 가가지고 또 교촌 설명 듣고 최부자 설명 듣고 월정교 가서 월정교 설명 듣고
내가 사실 내가 방향치라서 잘 몰라요. 대릉원 무덤들이 막 이렇게 있어. 엉덩이 하나, 엉덩이 두 개 막 이렇게 있어. 계림, 숲 같은 거 있고 왕궁. 여기가 월성, 달 모양으로 돼 있어서 월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하천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 월정교, 여기 교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리고 여기 지나가 가지고 월정교 보고 지붕 있는 다리 월정교. 여기 야경 되게 이쁘니까 사진 한번 보시고. 여기는 지금 발굴 중이에요. 발굴 중.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막 뭐 이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아마 뭐 복원 작업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해자 있던 데를 막 파는데 막 계속 나오는데 뭐가 막 토우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거 막 계속 나오고 되게 막 이렇게 생긴 애들 막 있어. 얘네들 막 계속 나오고 뭐가 계속 나와. 여기 이제 도로 건너면은 동궁과 월지라고 했어요. 이걸 야경 투어로 다 간 거거든요. 동궁 뭐예요? 동궁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기념으로 지은 궁궐이래. 아 우리 이제 좀 스케일 커졌으니까 궁궐도 확장하자. 동궁. 그리고 월지는 뭐냐면은 옛날에 안압지 있죠. 안압지. 기러기 안자에 무슨 압인데 이게 나중에 신라가 멸망하고 고려 지나고 이제 조선시대가 와서는 여기 옛날에 왕실에 이제 어떤 연못을 관리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막 기러기랑 막 새들이 막 엄청 바글바글. 오리 압자야. 기러기랑 오리가 엄청 바글바글 했다는 거야 여기에. 그래서 안압지, 기러기, 오리, 연못. 기러기, 오리, 연못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이름이 월지였으니까 우리 월지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이젠 동궁과 월지라고 그래. 근데 옛날 표지판 같은 거 보면은 안압지라고 돼 있지. 설명이. 그래서 동궁의 월지인데 이것도 경치가 너무 이뻐요. 건물이 한 20 몇 채인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있는 건 3채만 복원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월지가 시야에 끝나는 지점이 다 이어지게끔 어느 시점으로 봐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되게 좀 약간 넓게 보이게끔 좀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에 막 뭐 섬도 한 몇 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요것도 재밌게 봤고 여기는 이제 뭐 완성되면 이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왕궁 이쪽에 이제 분황사랑 황룡사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 날 갑니다. 3일차 때 가요. 동궁과 월제에서 또 이제 신라 하면 또 막 유명한 거죠. 주령구라고 막 주사위 있어. 옛날 신라 귀족들이 막 연못 보면서 술 마시고 놀면서 주사위 굴려가지고 술 게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러브샷 있고 막 그래요. 코피 날 때까지 패기 막 이런 거. 간지럼 태워도 가만히 있기. 주루마블. 옛날 신라 시대 주루마블이지. 그래서 그런 거 있어서 그거 소형이 재밌어가지고 그것도 주사위도 하나 샀어요. 그거 막 팝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옛날 고대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뭐 통일신라 때면은 당나라 때잖아. 우리 삼국지 뭐 초한지 이런 거 보면 완전 옛날인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2일차는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차부터는 이제 소소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3박 4일 여행이기 때문에 1박은 이제 소노벨이라는 콘도로 가기로 했거든요. 보문단지 있는 데로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가지고 3일차는 이제 기상하고 떡국으로 안 먹고 떡라면으로 먹었는데 떡국 베이스 국물에다가 스프랑 라면 넣은 버전이어가지고 되게 맛있더라고요. 거기 사장님이 올 때 갈 때 다 인사하시고 뭐 음식도 다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 쉬고 갔고 보문단지 넘어가기 전에 분황사, 황룡사 그쪽으로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착맨 더보기 채널에 이제 분황사 투어놀이 거기가 이제 3일차 아침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황사 갔는데 분황사에 이제 그 모전 석탑이었나요? 벽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3층이야 분황사. 근데 원래는 한 8층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3층밖에 없어. 거기 뭐 설명을 보니까 뭐 일제 때 뭐 보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분황사가 실제로는 되게 역사가 되게 깊고 되게 컸던 절인데 지금은 그 구획이 좁아. 작고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가면 이제 황룡사 터로 가면 황룡사랑 분황사가 붙어 있었는데 옆에 가면은 뭐가 그냥 거기 가면 느껴지게 그냥 돌 같은 게 그냥 계속 있어. 돌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가 계속 있고 그냥 그것만 써놨어. 뭐 깃발 세워놨던 데다 뭐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 그냥 둘러보면 다 문화재야. 그러니까 분황사가 원래 거기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대는 지금 되게 좁게 있다는 거지. 분황사 뒤쪽도 그 궁궐 뭐가 나와가지고 뭐 또 파고 있나 봐. 파고 있고 옆에 황룡사도 몇 층이죠? 황룡사 9층 목탑인가? 그게 이제 되게 유명한 건데 9층 목탑이 그러니까 신라의 랜드마크지 랜드마크. 목탑으로 엄청 높게 세워놔서 지나가면 다 보여. 그리고 실제로 경주에 그 황룡사 9층 목탑 컨셉으로 숙소가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있어.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이제 큰데 원래 이제 그 황룡사라는 절이 신라에서 제일 큰 절이고 거기서 모든 사찰 뭐 사무까지 다 했던 그런 절이래. 엄청 큰 절. 불교 국가에서 가장 큰 절 왕궁 옆에 있었고 선덕여왕 때 궁궐을 만들려고 했는데 황룡이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뭔가 있다 고민을 해봤어.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거는 절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삼국지에 보면 이제 헛짜장이 나오잖아요. 관상가 헛짜장. 여기서는 이제 짜장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짜장법사님이 아 이거 중국에서 뭐 마침 뭐가 온 게 있는데 이거를 잘 이제 조성을 해봅시다. 안건을 내요. 아 이게 자장법사님이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백제에 있는 건축가 유명 건축가 있어. 아비지라는 건축가를 초청을 해.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완전 올스타. 이 황룡사를 올스타로 한 거야. 백제에서 되게 유명한 건축가 아비지를 모셔가지고 만들고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들고 구층 목탑을 만든 다음에 그 절에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신라 시대 되게 유명한 솔거 있지. 화가. 솔거같이 막 그려.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그 황룡사 에피소드입니다. 새가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소나무 그림에 갖다 박아서 자꾸 죽어. 그게 그 황룡사 벽 그린 거에서 에피소드에서 나온 거예요. 살생을 금해야 되는 절에서 트랩이 만들어진 거죠. 뭐 새들이 계속 와서 갖다 박.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칠이 벗겨지고 해서 덮었거든. 나중에 추가로 다른 사람이 그렸대. 그 다음부터 새가 안 박았대. 그 정도로 올스타들이 만들었다. 백제의 아비지와 신라 뭐 누가 만들고 그리고 신라 시대에 보물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황룡사 구층 목탑 하나가 황룡사에서 보관했던 엄청 큰 불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까먹었어. 장육존상 맞아. 장육존상. 황룡사에만 신라 보물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천사 뭐 띄었는데 뭐 천사 뭐 띄었던 것 같아. 장육존상이 근데 내가 몰랐어. 그냥 아 장육존상 뭐 그런가 보다 해서 갔는데 박물관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요만한 파편이 발견됐어. 거기서. 근데 이게 장육존상의 파편이야. 근데 머리통 여기 뒤통수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곡률이랑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머리가 이만해. 머리가 한 이만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라 보물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지. 황룡사가 이제 고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려 시대에 어떤 사람이 올라가서 탑에 올라가서 시도 읊고 그랬어. 그게 아직도 남아 있고. 근데 이제 몽골군이 와가지고 이제 박살을 낸 거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복원 작업이 지금 들어가는데 10분의 1 스케일로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거 한 8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박물관에 있어요. 황룡사도 다시 복원을 하나 봐. 지금 그 일대로 다 파고 있어. 이런 복원 같은 건 월정교 같은 거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있어. 그런 거 복원을 많이 해놓으면 좋긴 좋겠더라고. 돈이 문제죠 뭐. 아주 거기가 완전 진짜 되면은 지금 단계에서도 한 2박 3일 관광을 했는데도 볼 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불국사랑 석굴암 빠졌잖아. 내가 본 거 중에. 그치? 그 뭐 김유신 뭐 거기도 안 갔고 안 간 데 많거든? 근데 이게 다 복원되면은 엄청나겠지. 보면서 느낀 게 좀 외국 같았어요. 1000년 동안 여기 막 뭘 했던 곳이라서 그런지 볼 게 되게 많은데 이번에 해외여행 막히고 좀 더 이제 빛을 발하지 않았나.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요즘에 핫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고 소노벨로 이동했죠. 콘도 갔는데 시간이 좀 붕 뜨는 거야. 그래서 옆에 경주월드가 있길래 소영이한테 경주월드 갈래? 그래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어. 6시인가 마감이었을 거야. 그래서 갔는데 기대 안 하고 갔는데 되게 잘 돼 있던데? 거기 막 무슨 놀이기구마다 그 스토리가 다 있어. 잘 만들었어. 그리고 롤러코스터가 되게 멋있는 거 많던데? 근데 롤러코스터는 못 탔어요. 소영이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매직존이 있어. 매직존. 애기들 타는 거. 소영이는 애기들 타는 거 다 타고 찻잔 돌리기 뭐 회전목마. 그러다가 이제 무서운 거 안 탄다고 그러는데 비룡열차 있죠. 그 서울랜드나 그런데 잠실에 있는데 비룡열차 이렇게 도는 거 그냥 이렇게 낮은 데 도는 거. 그래서 이거 해볼래? 그러니까 이거 만만해 보이는지 한번 한다고 그래가지고 탔어. 타더니 안 탄대 이제. 그래서 1시간 반인데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소영이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느낀 거로는 여행 중에 그 1시간 30분이 소영이가 제일 신나했던 것 같아. 특히 그 시간이 1시간 반 있는데 거기서 막 채워가지고 논 게 특히 재밌었던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잘 해놨어요. 경주까지 와서 뭐 또 놀이동산을 가냐 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가시면은 그렇게 한 2시간 한 3시간 해서 하면은 너무 재밌을 거예요. 추천합니다. 그래서 소노벨로 돌아왔는데 지하에 레전드 히어로즈가 있어. 몸으로 하는 놀이 다 체험할 수 있는데 뭐 야구도 하고 뭐 공도 던지고 뭐 방방도 타고 막 뭔지 알지? 그 스크린 야구 같은 거랑 막 스크린 뭐 골프 스크린 야구 뭐 그런 거 다 있는 거 있어. 1시간 30분 하고 저녁에 포카칩에 와인 그리고 끝났어. 그래서 3일차 알차게 보내. 그리고 4일차 이제 돌아가는 날이야. 경주 엑스포 공원에 갔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비추. 거의 입장료 12,000원인가?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그거 올라가가지고 브런치 먹고 내려와서 솔거미술관 갔는데 솔거미술관이 좋더라고. 박대성 화백님 작품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기증하셔가지고 지금 전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한국화 되게 거장이신데 얼마 전에 에피소드 있었잖아요. 아이가 전시해놓은 작품 훼손했다가 올라가가지고 막 손으로 막 문질러가지고 막 다 번졌어. 막 한 몇 개 글자 몇 개가 한 4개인가가. 그분 대인배 화백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1억 정도 되는 작품인데 어떻게 하냐 뭐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이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 문제 삼지 말라 뭐 어른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어. 그리고 막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아이한테 뭐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아이는 미술관에 가는 기억이 뭐 좋지가 않고 뭐 미술관은 그런 데가 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되게 대인배스럽게 하셨고 뭐 실제로 뭐 작품 같은 것도 막 거기다 이제 기증을 하셨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 나중에 인터뷰 최근에 했을 때 그 아이가 봉황이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알려져가지고 오히려 관심을 많이 받게 됐다 이런 일화로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실제로 원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유명하신 분인데 그런 이제 겸손의 표현을 그 얘기는 나중에 들었어 내가. 왜냐하면 그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검색을 하다가 에피소드를 내가 나중에 발견한 거야. 솔거미술관 작품이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전시하신 작가님들 작품도 좋았고. 근데 문제는 솔거미술관이 경주 엑스포공원한테 인질로 잡혀있는 느낌이었어. 그걸 보러 가려면은 경주 엑스포공원에 들어가야 돼. 그게 좀. 그리고 그거 옆에 또 안에 놀이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도 막 왔어. 근데 이제 갑자기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말년 씨죠? 저희 어린이집 애들하고 같이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하고 또 갑자기 사진 찍고 또 옆에 또 무슨 막 미디어로 막 표현한 게 있어. 건물 들어가서 매소성 전투 있어. 신라가 이제 당나라 몰아낼 때 했던 전투. 게임으로 개발했나 봐. 세금으로 만든 게임인가 봐. 막 당나라 병사가 막 와. 그럼 내가 막 공으로 막 계속 맞춰. 막 돌팔매로. 그럼 막 당나라 병사가 막 쓰러져. 매수성 전투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그 레전드 히어로즈 그 공 던지기랑 막 스크린하고 빠따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알배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체험해 볼 수 있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좀 지쳐가지고 이제 뭐 하지? 차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마침 경주 엑스포 공원 옆에 극장이 있는 거야. 뭐 경주 큐 뭐였어? 시네큐 시네큐로 갔지. 마침 시간이 3시 10분에 하는 게 있어서 딱 봤는데 듀운을 하는 거야. 소영이랑 같이 듀운을 2시간 반이던데? 개길던데? 근데 그 시간대에 듀운밖에 안 했어. 그러다 극장을 안 가니까 몰랐는데 팝콘 샀는데 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왜 파냐면은 끝나고 나서 먹으라고. 근데 살 때 안내는 받았지. 안내는 받았어. 그러니까 살 때 먹으려고 했는데 안내는 받고 못 먹어? 그럼 왜? 근데 되게 싸게 팔아. 반값에 팔아. 3,000원에. 큰 컵에. 기다리면서 먹고 끝나고 테이크아웃 받아갈 수 있어. 음료수는 먹어도 돼. 무알콜 음료수는 먹어도 돼. 그래서 듀운 봤는데 사실 제 세대 때 사람은 뭐 소설 원작이라고는 하지만 게임으로 알죠. 게임. 듀운2. 최초의 RTS. 건물 실시간으로 지을 수 있는 웨스트우드사. 그 듀운이 그 듀운이에요. 근데 그 웨스트우드사 커맨드 컨커 전에 버전인데 종족이 3종족이잖아. 듀는. 워크래프트 2 커맨드 컨커는 2종족인데 이미 그때도 이미 처음에 나온 게 3종족인 거지. 듀2가 듀1이 있어서 듀2가 아니고 듀1이 내가 알기로는 누가 냈어. 다른 게임으로. 다른 회사에서. 근데 이게 이름이 겹치니까 그냥 듀2로 냈을 거야. 그래서 듀1이 없는데 듀2부터 시작을 해. 그게 나는 소설 원작인지는 알았는데 그게 막 엄청 유명한 소설인지는 몰랐어. 왜냐면 이걸 왜 못 놔주는 거야 대체 옛날부터. SF계 반지의 제왕 뭐 SF계 왕자의 게임 같은 거라는데 왕자의 게임이 이거 영향을 받은 거래. 되게 많은 인간 군상들이 나와서 활약하는 판타지. 근데
근데 못 놔주잖아 지금. 뭐 드라마도 나오고 옛날 버전 영화도 있고 막 시도를 계속 하는 거 자체가 이게 엄청난 명작인가 보다 해서 보니까 6부작이더라고. 근데 영화판은 1부작 내용도 다 못 담았죠. 아니, 설정부터가 딱 스타워즈 냄새 나면서 그치? 스타워즈의 그 루크 스카이워크가 그 사막 그런데 막 살잖아. 사막 같은데 그 느낌 확 나더라고. 일단 그 뭐 평만 해보자면은 재밌어요. 2시간 반 되게 긴데 소영이가 끝까지 다 보더라고. 이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스포는 하면 안 되고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설정이 너무 방대해서 풀기 힘들 것 같은 내용인데 되게 이해 잘 되게 풀어서 해줬어요. 영상미도 좋고 반지의 제왕은 내가 안 봐서 모르겠어. 근데 확실히 그 왕자의 게임 느낌은 났어요. 냄새는 났어. 그런 설정이 재밌어서 그 설정 되게 좋던데? 내가 말한 대로 상대방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 좀 약간 스타워즈 포스 같은 느낌이지. 일로 와! 이러면 딱 와. 엄마가 숙제! 이러면 숙제해야 돼. 밥 먹어!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좀 화나는 말로 해요 원래. 해! 이렇게 거기서. 그 설정도 좀 매력적이고 가문과 가문으로 이어지는 어떤 세력 싸움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롭고. 나 이게 듄2 게임 영어 때문에 못했는데 초반에 할 때 하코넨이라는 단어를 내가 본 기억이 있었거든. 그 하코넨이 이 하코넨 가문이 이 하코넨이구나. 가문과 가문 뭐 이런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이 나오고 가문과 가문의 싸움이 벌어지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하코넨이 하코가 아니에요. 되게 커요. 그리고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게 그 주인공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게 해서 경주 여행을 끝마치고 소카 반납하고 돌아왔죠. 그래서 추천하는 거 소카 이용하지 마라. 숙소는 황리단길 근처에다 해라. 월성지구 대릉원 오릉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 걸어서 황리단길에서 시간 때워도 된다. 월성지구 야간 투어 봐라. 인터넷에서 9,000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데 10팀 모여야지만 출발합니다. 아니면 취소됩니다. 경주월드 재밌다. 석굴암 불국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가면 좋을 것 같다. 분황사 황룡사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제일 좋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월성지구 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거대 무덤, 왕실의 무덤, 그리고 이제 경주 박물관, 월정교, 동궁과 월지, 첨성대 그쪽 있는 데가 좋아요. 그래서 경주가 볼 게 진짜 너무 많았고 전체적으로 좀 약간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눈도 즐겁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동네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천 갈 때도 제천 뭐 팔경 뭐 해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도 좋았거든. 뭐 충주 호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확실히 세계 여행 막히니까 좀 재발견되는 그런 지역이 좀 있는 것 같다.